네, 정치하담 여담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4월 총선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공천 면접을 진행합니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예. 오전부터 지금 공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다던데 어떻게 일정이 되나요? 시작을 했죠. 그 뉴스에 들어오는 그 화면을 보니까 이제 관심 지역구인 그 중성동 을에 나선 그 3명의 전현직 의원이 면접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오늘 서울, 제주,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서너 개 광역 그 지역별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닷새 동안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심층 면접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면접이 공천에 무슨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당장 이제 워치 포인트는 뭐냐면은 마포 을 지역,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 출마를 했다가 접었죠. 예, 이 지역 면접이 끝나면은 이제 여기를 전략 공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면접이 끝나는 대로 이제 이 단수 공천 지역, 그러니까 이 경쟁자가 없는 거죠. 경선을 안 한 지역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이 발표 속에서 과연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무슨 용산 참모 출신이라든지 이런 친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무슨 영남 출마 그런 부분에서 단수 공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주목해서 볼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천 심사 대상자, 면접 대상자 중에는 이른바 중성동을 지역의 공천 시청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현직 의원은 물론 전직 장관까지 몰려서 3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했을까요?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지역구 조정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신청한 제가 조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김철현 교수님. 이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장관 전부 이 간단한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당에서 지역을 좀 배분해주면 그대로 따를까요? 일단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삼선 의원으로서 부산을 버리고 험지 출마할 때만 해도 이제 그 취지를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서울 종로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은 중성동을에 이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그 마포을에 사실 딱 적임자는 하태경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경률 의원이 출마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포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을 키워주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운동권 청산 프레임이 조금 무색해진 건 있지만 어쨌든 전국적인 인지도, 그리고 선거 경험, 그리고 운동권 청산 프레임이라는 것에 딱 맞는 이 인물은 하태경 전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태경 의원이 중성동을 해서 결국은 마포을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혜훈 전 의원하고 이영 의원 사이에는,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약간 이 서초에서 또 오래 하셨고, 이영 장관 같은 경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선거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좀 신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분 사이에는 나름대로 경선하든 아니면 어떤 전략 지역으로 선출되든 그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저 장현주 부위원장님. 중성동 의리에 이렇게 3분씩이나 여권에서 몰린다는 거는 그만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이 박성준 대변인이죠. 좀 섭섭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박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와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분이 공천돼서 오시더라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께,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더 다가가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거물급 정치인 3분이 한 지역구에서 공천 심사를 받는 모습은 참으로 이례적이긴 합니다. 사실 누가 공천이 되고 어떤 두 분은 또 탈락이 되시겠지만, 그 탈락이 되더라도 사실상 그대로 그냥 물러나실지 아니면 또 다른 공천 잡음이 생기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화선 논설위원. 자, 조혜진 의원 3서원의 중진인데 당에서 이제 낙동강 벨트 탈환 명령을 받고 지금 지역구를 옮기라는 걸 수락을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 뭐 당에서 이 험지에 출마를 해서 그러니까 뭐 당을 위한 마음으로 이제 나간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김해을이죠. 경남 김해을. 여기가 네. 사실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봉하마을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이 현역 의원이 김정호 의원인데 이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그 봉하마을 뭐 대표이사를 지내고 그 노무현 그 이 청와대에서부터 이제 이 공직을 쌓았던 비서관이었죠. 예, 예. 노무현의 비서관. 뭐 만만치 않은 네. 곳이죠. 그리고 뭐 지금 그 일명 막 낙동강 벨트 이 험지 출마를 선언한 중진들이 이제 말고도 이제 서병수 의원, 김태호 네. 의원 이 두 분 다 뭐 부산시장, 경남지사를 한 그 말한 대로 지명도가 있고 전투력이 검증된 영남 지역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낙동강 벨트에서 분위기를 좀 띄워보겠다라고 이제 출마를 했는데 글쎄요, 그 개인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돌파될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관전 포인트고요. 그 이 개인기에 더하기 결국은 큰 구도에서의 프레임 이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관전해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천현 교수님. 그런데 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선의 중진이고 이번에 또 이 당을 위해서 희생을 요구받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대로 울산 남구을에 나가는 거로 정리가 된 모양이죠? 일단 뭐 저도 조금 뜻밖인데요. 아직 뭐 최종적으로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지난번에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회 때도 어떤 불출마 권유에 대해서 험지 출마에 대해서 거부했었고 또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로 그런 것들을 조금 압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텨내신 분이거든요. 근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그 당대표 시절의 어떤 당 기여도를 감안해서 만약 이번에 그대로 아마 공천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여러 곳에 지금 험지 출마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어떤 험지 출마도 조금 무색해지게 되는 상황이고 아마 그게 아마 대구 경북이나 이런 쪽에 중진 의원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현역 물갈이라든가 이런 험지 출마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금 잘못된 뭐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 경남 지역에 대한 이제 재배치는 일단락된 셈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중진 재배치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구 경북이 지금 사실상 그 공천이 무풍지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는 중진들이 불출마라든가 험지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구 경북 25군데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번에 그 공천 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컷오프 의원이 지금 대구 경북에 2명밖에 안 되고 또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의원도 한 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공천 롤로 따져서는 물갈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는 보면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재와 같은 상태로 그대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그 뭐 이 통합 신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는 것도 저울질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신당이 그거 안에서 대구 경북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장혜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는 뭐 어차피 예선이 본선인 셈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자 부울경 낙동강 벨트의 중진들의 재배치가 끝났는데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어느 정도 위협감을 느낀다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뭐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같은데요. 이 재배치가 결국 완성이 되려면 그 빈 공간에 누가 공천이 되는지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른바 중진의 재배치 또는 뭐 중진의 험지 출마론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중진의 기준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조혜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험지로 상대적으로 험지로 가라고 재배치를 하는 반면 김기현 전 대표는 그대로 출마가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책임론도 굉장히 거셌었고 이른바 뭐 인요한 혁신위의 험지 출마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갈등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달 전에는 그런 책임론이 있었던 김기현 전 대표가 2달이 지금 지난 상황에 갑자기 당 기여도가 생기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좀 주관적인 기준들, 주관적인 잣대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재배치에 대한 기준이 이제 나중에는 TK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누가 세우냐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에는 공천 잡음 또는 나아가서는 갈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